안녕하세요.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 공인중개사 투자하는 캠퍼 캡투캠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날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25%. 금리 인상이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단은 자산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 다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대출해서 보통 집을 구매를 했죠. 2021년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연끌을 해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쉽게 말해서 기존에 0.5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2.25로 거의 약 2% 올랐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3억 대출해서 5억짜리 집을 샀다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대출했을 때 2%대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어쨌든 2%대에서 지금 2% 올랐으니까 2%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럼 4% 됐다 생각하면은 3억을 대출했다고 생각하면은 2%를 올랐다. 그럼 2%에 대한 지금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3억에 2%는 326 해서 600만원이 1년에 이자로 나갑니다. 결론은 한 달에 50만원씩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 만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잡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줄어들면은 또 고용이 줄어드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금리를 활용을 해야 해서 경기를 잡고 인플레이션 잡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합뉴스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되어 있고, 뛰는 물가 때문에 사상 첫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사상 첫 빅스텝 0.5%씩 올린 거는 처음이었죠. 예전에는 0.25씩 계속 올렸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그것이 지금 더 신경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는 왜 신경 써야 되냐면은 한국은 외환 시장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낮으면은,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가 3% 4% 하고 한국 금리가 2% 하면은 당연히 미국 돈을 사겠죠. 한국 돈보다 미국 돈을 사는 경향이 높으면은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전이 되더라도 아주 조금 역전돼야 되지 미국 금리를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1.75가 지금 미국도 지금 0.55, 0.75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1.75에서 네이버에 울트라 스텝이라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미국 물가 9% 뚫렸다. 미국 물가가 지금 6월달에 물가 지수가 9%나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물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를 한 번에 아예 1%로 올리는 것도 지금 감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올리면은 지금 다시 볼게요. 미국 금리가 1.75에서 2.75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2.25인데 0.5가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 금리 인상이 돼서 또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또 환율 문제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리도 인상도 신경 쓰이지만 지금 금리가 금리 말고 지금 환율 보면은 지금 10년치인데요. 10년치 2013년 이래로 가장 높은 1,300원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수출 기업들에서는 호조일 수도 있지만은 환율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1% 올리고 또 더 올린다 했을 때
언제까지 올릴 수 없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이제 상승률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조금씩 또 금리를 다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 경기 침체도 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물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전문가들 동아일보 뉴스인데요. 6월 달에 해서 뭐 전문가들이 미국 경기 침체 면하기 어렵다고 IMF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지금 뭐 8%대에서 이제 9%더 올라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유가가 지금 잡히지도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뭐 제품들도 지금 뭐 뭐지 저기 상해 봉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비싼 수입 물가와 함께 뭐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은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오를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3%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통계청에서 이게 금리를 지금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찾아보면은 2%가 지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7년간은 지금 제일 높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모수를 좀 범위를 확대해서 보니까 2010년부터 금리를 보면은 2010년 2.5% 했었고요. 2012년에도 2.75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금리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뭐 대출 금리나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010년과 2012년 사이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2.5에서 2011년 제일 높았죠. 최근 10년간 보면 12년간 보시면은 3.25까지 올랐습니다. 3.25까지 올랐을 때 자, 대출 금리가 얼마나 했을지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제가 이거 뉴스 자료가 있던데요. 키리 위클리 2011년 11월 7일 자, 재원 선임연구원이란 분이 만든 자료를 보면은 자, 2011년 9월이 자 대출금리 5.76개 5%대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이 막바지 갔을 때 3.25% 갈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은 3.25 간다고 가정했을 때 5.7까지도 대출 금리가 오를 거라고 가정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2를 생각했을 때 5.7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존에 2011년 정도, 2021년 정도에 대출하신 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대 대출이 있었을 텐데 지금 2% 이상 오르면은 거의 5%대 지금 변동금리를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5% 정도의 변동금리인데 2011년과 2021년과는 집값 자체가 틀립니다. 2011년에는 했던 집들이 뭐 2억, 3억 했던 집들이 지금 7억, 8억, 10억대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대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가 된다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정도 대출하신 분이 있다면은 3, 5, 15, 1,500만원 한 달에 이자만 13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아까 원금까지 포함한다면은 한 170에서 한 200 사이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월급을 뭐 제외하고 200은 없는 돈으로 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다시 금리를 낮추겠죠. 그 시기가 오면은 다시 뭐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는데 뭐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이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DSR 대출 규제입니다. DSR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7월부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DSR 대출 규제는 소득에 대해서 가능한 대출을 허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많은 거는 대출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대출이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금리가 너무 오르는 시점인데, 그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잘 안 하겠죠. 집을 사지도 않고. DSR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같이 묶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주택 대출 규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공급과 수요와는 좀 별개로 심리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살려는 심리가 지금 많이 꺾여 있고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뭐 지방에 뭐 특별한 곳 아니면은 지금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고정금리를 해야 될지 변동금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찾아봤던 표를 예를 들면은 2010년에 2.5%에 고정한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3.25, 2.75 갔을 때 뭐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갔을 텐데, 3년간은 이제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3.25일 때 고정으로 하신 분들은 금리가 계속 하락할 때 3년 동안 비싼 이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고정금리를 할지 변동금리를 할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금리가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고요. 어쨌든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그 금리가 언제 인상될지 인하될지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금리가 제일 높다 생각했을 때는 변동금리를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3.25% 2011년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거나 물꼬가 잡히면은 또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뭐 경기는 계속 사이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금리 인상과 결국에는 재테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 좀 하는 시간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